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그리고 그를 변호한 아버지. 충격적인 가족 비극. 한 여성이 머리에 망치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맞은 상처를 입은 채로 강에서 떠다니는 여행 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잔인한 행동을 비난하기는커녕 법정에서 아들을 변호하며 그가 저지른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잔인하게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왜 아들의 편에 서기로 했을까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이 사건의 기이한 상황들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6월 8일 캐나다 경찰 은극도이공 포상태에 빠 진남성으로 부터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부모님이 자신을 방문하기 위해 캐나다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그가 어머니를 공항에 데려가려고 할 때 어머니는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전화로 울먹이며 어머니가 실종되셨어요. 제발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고자는 25세의 탕휘한 씨로 가족 중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는 19살의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 왔으며 현재 6년 동안 물러온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후 경찰은 그와 그의 아버지에게 공항으로 즉시 가라고 요청했고 어머니를 그곳에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탕 씨를 찾기 위해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탕휘한 씨는 카메라 앞에 서서 단호한 표정으로 저는 반드시 어머니를 찾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경찰은 2주 동안 끊임없이 전력을 다해 수색했지만 탕 씨의 실종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소심해 보이는 탕휘한 씨는 아버지와 함께 캐나다 의골목과 거리를 돌아다 님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었지만 모든 수색 노력은 헛되었고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7월 29일 파월리버 마을 서쪽 카우드 섬 근처 해역에서 한 선원이 물 위에 떠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곧바로 캐나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당국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방이 열렸을 때 경찰은 내부에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신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법의학 검사를 거친 후 경찰은 그 시신이 바로 탕휘한 씨의 어머니임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탕휘한 씨를 효자라고 여겼으나 사건이 이상 한세부 사항들이 점차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탕휘한 씨는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이었으며 여러 차례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처음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날 아침 어머니가 아침을 먹고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진술에서 능부모님을 공항으로 데려가려 할 때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탕휘한 씨가 어머니가 실종되었다고 말한 장소도 처음 제공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 때때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탕휘한 씨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후 곧바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그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 수사를 계획했습니다. 탕휘한 씨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 후 광둥어를 구사하는 한 여성 경찰관이 그가 실종 신고에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 경찰관은 자신이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만남에서 그녀는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여성이 탕휘한 씨 어머니의 실종 보고서에 묘사된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과 매우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탕희안 씨가 아무런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고 그녀는 그와의 대화를 계속하며 심지어 자신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친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그 여행 가방 안의 여성이 살해당했으며 만약 틀리지 않다면 범인은 바로 탕희안 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탕희안 씨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괜찮아요. 돈만 주시면 제가 어머니의 시신을 처리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탕희안 씨는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인정했고 그녀에게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탕희안 씨는 추가로 돈을 지불해 갱단을 고용하여 아버지를 살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여성 경찰관은 그를 삼합회의 대장이라고 자칭한 홍콩 출신 남성과 만나게 했습니다. 물론 이 남자도 아시아계 경찰관으로 위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인과 시신 처리에 있어 많은 경험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는 탕희안 씨에게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모든 증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과 유혹 끝에 탕희안 씨는 마침내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한 모든 세부 사항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거나 시신을 잘라 시멘트 통에 넣은 뒤 시멘트 가마 르면 차례차 레로 시신을 버리는 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탕희안 씨는 자신이 제공한 모든 세부 자백과 시뮬레이션 동작이 경찰에 의해 비밀리에 녹화되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12년 9월 7일 그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공식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탕희안 씨를 이 잔인한 행동으로 몰고 간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은 그의 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탕희안 씨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광둥성 포산에서 가구 수출입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었던 탕희안 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어머니가 매우 엄격했고 어머니는 탕위안 씨가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탕위안 씨는 시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가혹한 벌을 받아야 했고 잘못을 하면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밤을 새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벌이 풀렸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나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도 탕위안 씨는 자신이 모든 행동을 어머니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제때 알리지 않으면 어머니는 그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전화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탕위안 씨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종종 서로를 격려하며 같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탕위안 씨의 순수한 학창시절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사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연애가 학업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교사는 두 사람의 부모에게 곧바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탕위안 씨의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며 그 가자신이 쏟 아부운 노력 과기대를 쏟 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소녀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었고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왜 내가 그런 평범한 아이와 사귀는 거니? 라고 경멸했습니다. 탕위안 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그가 반드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첫사랑을 허락하지 않자 그는 점점 더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2006년 그는 유학을 위해 캐나다로 보내졌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는 거짓된 삶을 살며 부모님의 돈을 낭비했고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밴쿠버에 그를 방문하자 탕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어머니의 계속되는 충고는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6월 7일 탕위안 씨의 어머니가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렌트카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 그는 부모님이 차를 사라고 준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겁에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를 보러 가자고 했지만 탕은 자신이 캐나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고 거짓말했으며 사실은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낀 탕은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청소하고 있을 때 망치로 그녀의 뒷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자 탕은 계속해서 베개로 그녀의 얼굴을 덮고 20분 동안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범행 후 탕은 어머니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프레이저 강으로 가져가 2012년 6월 8일 아침에 그것을 강에 던졌습니다. 2015년에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탕희안 씨는 1급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재판에서 증언할 때 탕희안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무죄 변호를 위해 여러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은 아버지가 자신도 아들의 살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판에서 탕희안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매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어머니는 매우 강하고 단호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탕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는 한 여학생과 관계를 가졌지만 그의 부모님은 이 관계를 승인하지 않았고 특히 어머니는 이 관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두 사람을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의 모든 숨겨진 측면을 밝히기 위해 탕비엔 희로부터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더 깊이 접근하기 위해 그들은 탕비엔 희에게 접근하기 위해 교도소에 잠입 요원을 보내 다른 죄수로 위장하게 했습니다. 이 잠입 요원은 일반 죄수처럼 위장했을 뿐만 아니라 공감을 표현하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서히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은 그와의 대화와 겉보기에 우연한 대화를 통해 탕비엔 희가 마음을 열고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첫대 화부터 잠입 요원은 탕비 애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전혀 후회하지 않는 냉혹한 진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일반적인 범죄자가 보이는 후회나 슬픔의 표현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탕비엔 희는 냉담하게 보였고 심지어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탕비엔 희는 어머니가 만든 세장에 갇혀있는 느낌을 항상 받았고 그의 모든 개인적인 소망과 열망이 무시되거나 완전히 배제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강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자신의 권한으로 그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탕비엔 희는 자신이 성장하여 독립된 가족을 갖게 되더라도 어머니가 여전히 그의 삶의 모든 측면에 간섭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년간 쌓인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탕비엔 희는 어머니의 죽음만이 자신을 그 무거운 보이지 않는 통제로부터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잠입 요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탕비엔 희는 캐나다에 사형이 없고 이곳 경찰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파악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가 캐나다에 올 때까지 기다린 이유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탕비엔 희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기된 혐의에 직면하면서 놀라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건, 특히 경찰의 함정수사 관련 소송에서 경험이 풍부한 유명 변호사 트로이 앤더슨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로이 앤더슨은 예리한 변론 능력과 어려운 사건에서의 성공으로 유명하여 그가 탕비엔 희를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이 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재판에서 탕비엔 희가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의심의 시선에 직면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비난과 사건의 심각성을 무릅쓰고 아들 의량한 절대 적인 지지의 표현으로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명을 요청하는 서신에 직접 서명하여 탕비엔 희가 법으로부터 관대하고 온화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간청을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언제나 자녀를 향한 희망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탕비엔 희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깊은 생각을 표현하자 그의 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삶이 부모의 바람과 결정에 의해 항상 단단히 묶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업, 친구, 개인 취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부모의 세심한 통제하에 배치되었으며 심지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결혼마저도 어머니의 결정에 의해 강요되었습니다. 이는 탕비엔 희가 숨막힐 듯한 느낌과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갇혀있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엄숙한 재판 분위기 속에서 탕비엔 희는 나는 단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원했을 뿐이다.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진정으로 기쁠 것이다. 라고 목매어 말했습니다. 이 솔직하고 약간의 원망이 담긴 말은 그가 가족 관계에서 겪은 압박과 끊임없는 갈등을 이해하게 하면서 재판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들을 지지하며 엄지를 들어올렸던 탕비엔이의 아버지는 제가족 내도 세대 간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간격이 나는 가슴 아픈 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가 무심코 만들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에서 탕비엔 희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도 처음부터 세웠음을 거리낌 없이 인정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부모의 엄격한 통제 아래 살면서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탕비엔 희는 부모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이 항상 갈망해온 개인의 자유를 얻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다시 계산하면서 탕비엔 희는 자신이 마른 체형에 힘이 부족하여 훨씬 강한 체격을 가진 아버지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마주해야 할 경우 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원래의 의도를 포기하고 어머니만을 목표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장된 재판 과정을 거친 후 배심원단은 탕비엔 희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배심원단은 그의 행동이 중대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그의 평생 동안 직면했던 심리적 요소와 압력도 고려했습니다. 열띤 토론 끝에 배심원단은 탕비엔 희에게 2급 살인죄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격에 부합하지만 그에게 미래에 변화할 기회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슬픔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가족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극단으로 치닫을 때의 심각한 결과에 대한 깊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탕비엔 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첫 17년 동안은 가석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오랜 시간 감옥에서 자신의 과거와 저지른 죄를 직면하며 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국 시민으로서 그는 가석방을 받으면 즉시 본국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 전망은 그의 운명을 더욱 고독하고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제2의 집이라고 여겼던 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고 탕비엔 희는 여전히 캐나다의 한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오랜 시간은 단순한 육체적 형벌이 아니라 그의 동기, 원망, 그리고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 스스로를 직면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교도소 직원들과 드물게 나눈 대화에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부모의 통제를 영원히 끝내기 위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경계에 서자 그는 그것을 실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통제가 그를 답답하게 만들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그의 인내력을 넘어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탕비엔 희가 그동안 겪어온 깊은 고통과 내적 갈등을 반영했습니다. 탕비엔 희의 이 씁쓸한 고백은 그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냈으며 그가 심한 원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그는 법의 형벌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생각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감정과 괴로움이 계속 되돌아오는 자신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일종의 상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